호박잎 잘못 먹으면 심각한 고혈압 악화나 심장마비 위험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는다면 오히려 우리 몸에 보약 같은 힘을 불어넣는 최고의 식재료가 됩니다. 오늘은 호박잎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호박잎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박잎이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식재료가 되었는지 알아야겠죠. 호박잎은 예로부터 한국 전통 식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고 면역을 높이는 재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효능, 항산화 작용 강화입니다. 호박잎에는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100g의 호박잎에는 약 4,500 마이크로그램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여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비타민C도 풍부한데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호박잎은 100g당 약 25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의 28%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감염을 막아주는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효능,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70%는 작은 감염에도 쉽게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때 호박잎의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C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높여주고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 효능은 장 건강 증진입니다. 호박잎은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데요. 한국식품연구원 분석 결과 호박잎 100g에는 약 3.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 건강을 지키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장 운동 기능이 떨어져 변비를 자주 겪게 되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호박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혈압 조절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60세 이상 인구 중 약 50%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호박잎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100g당 칼륨 함량은 약 380mg에 달합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 지원입니다. 호박잎 100g당 칼로리는 약 20칼로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따르면 매일 식이섬유 섭취량을 5g에서 10g 늘리면 체중이 평균 2kg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에 호박잎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호박잎은 첫째, 항산화 작용, 둘째, 면역력 강화, 셋째, 장 건강 증진, 넷째, 혈압 조절, 다섯째, 다이어트 지원. 이라는 5가지 주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좋은 호박잎 매일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겠구나 싶은 생각 드시나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호박잎을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소화, 장애나 혈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호박잎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엄선했으니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쌈장. 쌈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박잎을 찜으로 살짝 데쳐서 쌈장에 찍어 먹는 것은 한국 전통에서 내려오는 건강식 습관입니다. 쌈장에는 된장과 고추장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유산균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한국식품과학회지에 따르면 된장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쌈장의 고소한 맛은 호박잎의 약간 쌉쌀한 맛과 어우러져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주죠. 뿐만 아니라 쌈장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호박잎의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서 항암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특히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 섭취가 일부 암 발생률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쌈장과 함께 호박잎을 먹으면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 항암 효과까지 일석삼조입니다. 두 번째, 된장. 쌈장 말고 된장도 따로 추천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쌈장이 간편식이라면 된장은 조리용으로 훨씬 더 강력한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호박잎을 넣어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풍미는 배가 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된장 속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호박잎의 풍부한 칼륨이 만나면 고혈압을 예방하는 황금 조합이 됩니다. 특히 호박잎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된장찌개 속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 걱정되시는 분들, 된장찌개에 호박잎을 꼭 추가하세요. 된장의 깊은 맛과 호박잎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지면 입안 가득 건강을 먹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세 번째, 고등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호박잎과 고등어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생선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약 20%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고등어 100g에는 약 1.2g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호박잎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고등어 구이나 조림을 할 때 살짝 데친 호박잎을 곁들여 먹으면 고등어 특유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소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호박잎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는 첫째, 쌈장, 둘째, 된장, 셋째, 고등어입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호박잎을 섭취하면 면역력, 장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이 호박잎과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오히려 호박잎의 효능을 방해하거나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호박잎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호박잎, 이렇게 좋은 식재료라고 해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고혈압 악화, 심장마비, 당뇨 합병증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잠깐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고 알찬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건강을 걱정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 호박잎과 우유, 둘 다 건강에 좋을 것 같지요? 하지만 이 둘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은 섬유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우유에 포함된 칼슘 성분이 호박잎의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장내에서 칼슘 흡수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15%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칼슘은 특히 65세 이상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호박잎과 함께 우유를 먹으면 오히려 칼슘 섭취 효과가 줄어들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 자체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따뜻한 성질인 호박잎과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튀김류. 바삭한 튀김, 누구나 좋아하지만 호박잎과 튀김류를 같이 먹는 것은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튀김류는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데요.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호박잎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을 보호해주는 좋은 성분을 갖고 있어도 튀김류를 함께 먹으면 그 모든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튀김은 소화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호박잎과 함께 먹을 경우 장내 가스 생성이 과도해져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변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분들은 위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튀김류와 호박잎을 같이 섭취하면 속이 답답하거나 트림이 계속 나오는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처럼 가공육은 맛있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가공육 섭취가 많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최대 18%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박잎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오히려 암세포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나쁜 성분을 섭취하면 몸 안에서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이 800mg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요. 호박잎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긴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나트륨을 동시에 섭취하면 혈압 상승, 부종, 신장 기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아무리 몸에 좋은 호박잎이라도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먹었던 것 같은데 하며 놀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면 됩니다. 다음에는 호박잎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과 요즘 유행하는 다양한 섭취법,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거예요. 호박잎, 잘만 먹으면 암, 고혈압, 심장마비, 당뇨를 예방하는 천연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호박잎을 진짜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다양한 섭취 방법과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비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호박잎을 보약처럼 먹는 최고의 방법. 첫 번째, 호박잎은 찜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박잎을 찜으로 먹으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채소를 찌면
비타민C 손실률이 15% 미만으로 줄어드는 반면 끓이거나 볶으면 손실률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호박잎을 끓는 물에 데치지 않고 찜기에 올려 약 5분 정도 살짝 찌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호박잎 고유의 영양 성분인 폴리페놀,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간장이나 된장과 함께 먹습니다. 앞서도 소개했지만 초간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으면 미네랄과 단백질 섭취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초간장에는 소화를 돕는 유기산이 들어있어 호박잎의 섬유질과 만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꾸준히 소량씩 섭취하세요. 호박잎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권장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식이섬유 권장 섭취량은 25g에서 30g인데요. 호박잎 100g에는 약 3.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2장에서 3장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호박잎 섭취법. 요즘 젊은 층이나 건강에 관심 많은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찜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호박잎을 즐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박잎 쌈밥 만들기. 호박잎에 현미밥이나 콩밥을 싸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때 밥에 들깨가루를 조금 섞어주면 고소함이 배가 되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들깨는 혈관 청소부로 불릴 만큼 좋은 지방산이 많은데요. 이렇게 호박잎에 밥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은 높고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호박잎 스무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최근 건강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방법입니다. 호박잎을 생으로 갈아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것인데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 아침 대용으로도 탁월합니다. 단, 스무디를 만들 때는 호박잎을 깨끗이 세척하고 질긴 줄기 부분은 제거해 주세요. 또한 호박잎은 소량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많이 넣으면 떫은 맛이 강해져서 마시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박잎 튀김단 주의 필요. 요즘 SNS에서는 호박잎을 가볍게 튀겨내는 레시피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튀김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소량만 즐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튀김옷은 최대한 얇게 하고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처럼 건강한 기름을 사용해 주세요. 3. 호박잎 보관법. 호박잎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데쳐서 냉동 보관하기. 호박잎을 한번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제거하고 비닐팩에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면 약 3개월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팩당 1회분 정도만 소분해 두어야 꺼낼 때 편리합니다. 냉동 보관 후에는 해동하지 않고 바로 찌거나 국에 넣어 사용할 수 있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젖은 키친타월로 감싸 냉장 보관. 호박잎을 생으로 보관할 때는 마른 상태로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젖은 키친타월로 잎을 감싸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약 3일에서 5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관 온도는 1도에서 4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거나 덥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호박잎은 찜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가장 줄일 수 있다. 꾸준히 소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쌈밥, 스무디, 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긴다. 보관할 때는 데쳐서 냉동하거나 젖은 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한다. 이렇게만 관리하고 섭취하면 호박잎은 정말 우리 몸을 살리는 천연 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히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예를 들면 호박잎은 생으로 먹어도 될까? 호박잎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나요? 같은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여러분께 드리는 따뜻한 인사와 함께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계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호박잎은 생으로 먹어도 괜찮나요? 네, 호박잎은 생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호박잎은 표면이 까끌까끌하고 질긴 섬유질이 많아서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 분들은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으로 먹을 때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농약 잔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잎채소류는 수돗물에 약 30초간 흔들어 씻으면 농약의 70% 이상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으실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 어린잎 위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호박잎을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정말 내려가나요? 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호박잎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칼륨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수축기 혈압이 평균 3mm, 수은주, 이완기 혈압이 2mm 수은주 정도 낮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호박잎 100g당 칼륨 함량은 약 450mg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3. 호박잎은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가요? 네, 당뇨 환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호박잎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은 식후 혈당 상승을 평균 15% 이상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박잎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병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너무 많이 먹으면 섬유질 과잉으로 소화기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2장에서 3장 정도로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4. 호박잎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람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호박잎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 칼륨 배설이 어려운 분들은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염이나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호박잎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항응고제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호박잎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호박잎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은 다른 음식은 없나요? 호박잎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대표적으로 된장, 들기름, 견과류가 있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좋고 호박잎의 소화를 돕습니다. 들기름은 호박잎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산과 함께 호박잎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합니다. 특히 요즘은 호박잎 된장국, 호박잎 쌈밥에 견과류를 넣어 먹는 레시피가 유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박잎에 대해 5부에 걸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호박잎, 정말 놀라운 식재료 아닙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호박잎처럼 푸르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알고 싶은 식재료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달래수는 생으로 먹어도 괜찮나요? 머위잎은 데쳐야 하나요? 같은 질문도 좋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영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